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아서 드디어 2022년도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들 계실 것 같습니다. 바인더를 제가 좀 쓰고 있는데 그 바인더에도 보면은 벌써 12월에서 다 끝나가고 22년도 바인더로 지금 세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과연 2021년도에는 어떠한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후회도 많고, 내년에는, 22년도에는 이렇게 좀 해볼까, 저렇게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기는 시간이 요즘에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항상 움직이는 게 뭐냐. 22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달라지는 게 우리가 관련된 것 중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열심히 서치를 해보고 이것저것 안내를 해서 제시를 해드리는데 5가지를 좀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차주별로 DSR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너무 잘 됐어요.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는 거. 세 번째는 공급을 확대하는 게 현 정권의 바람이었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는데 엄청나게 3만여 가구의 사전 청약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하고, 네 번째는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이 청약통장이 있는데 얘가 가입기간도 연장이 되고 소득 기준도 변화가 됐다는 내용. 그 다음에 5번째 중요하죠. 임대차 신고제에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달라지는 거 제가 느끼기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겠다 판단되는 매물들 내용들 위주로 해서 5개만 우선 뽑아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좋은 자료 갖고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차주별 DSR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DSR이 40% 규제가 내년 1월부터 해서 총 대출량에 2억 원을 넘기는 거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환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해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조금 더 하다 보니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실례로 지금 가장 힘들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4-2 생활권의 지편동에 있는 입주아파트들입니다. 입주아파트들이 예전에는 시세 대비, KB 시세 대비해서 분양 임대가격이나 이런 거 책정을 해서 시세에 반해서 매매가격, 그 대출 규제에 영향을 덜 받아서 그나마 40% 50% 대출이 돼서 실거주를 하시고자 했었는데 지금은요 DSR이라든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40%도 대출이 그나마 안 나오다 보니 아파트 대금을 기본적인 분양가격의 40% 빼고는 잔금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나성동까지는 그게 그래도 유예가 돼서 잘 지나갔는데 지편동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 실거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고 오히려 울면서 임대를 놓는 상황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세종에서는 4-2 생활권이 조금 타격을 좀 많이 입는 것 같고요. 이렇게 40% 했다가 7월 달부터는요. 내년 22년도 7월 달부터는요. 총 대출을 1억 원을 넘는 부준으로 한해가지고서 40%에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는 이제는 주택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갈수록 많이 드는 정책과 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죠. 두 번째 1세대 2주택이 12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게 작년도에 거래했다가 올 1월부터 실행이 되잖아요. 1월 달에 잔금을 치르시면 어떻게 돼요? 12억으로 이제 상향해가지고서 비과세 조건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에서 12억까지 비과세 조건이 가능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시고 많이들 좋아하시고 많이들 하시는데 결론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15억에 거래됐던 매물들이 지금은 14억으로 조금 떨어져서 하향돼서 나오다 보니 12억에 하나 9억에 하나 이거에 차에서 물론 혜택은 있기는 하지만 매매 가격이 조금 조절이 되다 보니 12억으로 상향됐던 게 조금 낮춰지면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종부세는 바로 실행이 됐는데 양도세는 이제서 법 통과안이 돼서 실행이 된 걸 보니
좋은 건 늦게 해주고 나쁜 건 빨리 해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2억이 되는 걸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가 이제 매매 좀 해야지 하고 준비를 딱 했더니 경제적인 상황과 경기 변동의 상황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매매 가격이 조금 소폭 하락을 하는 시장이 되니 12억으로 상향을 되는 걸 기다렸던 분들의 조금 김이 빠진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종에도 매물이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세종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나성동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3,7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다 보다 보니 기존의 아파트에서 임대를 살고 계시거나 매매를 해서 입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이런 분들이 조금씩 물건이 양쪽에서 견주다 보고 새로운 사람을 진입을 시키다 보니까 어쨌든 매매보다는 분양으로 받아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물량이 좀 많아서 내가 선택지 기존의 아파트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살 건가 아니면 내가 임대를 살았다가 청약을 받을 건가 이런 기준점으로 선택지가 좀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1월 달부터 아파트가 입주 물량이 계속 쏟아져 있다 보니 집값이 조금씩 너무 비싸다 내가 능력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 대출 규제까지 겸비하다 보니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를 하고 싶었으나 대출이 안 나와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전세로 갈아타는 상황이 좀 생겼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래량이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성동에 입주를 끝나면서 이제 지편동이 11월 30일부터 3,5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이 지편동 입주과 나성동 입주가 2021년도와 2022년도 상반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당연히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임대로 선택지가 좀 넓어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줄은 것 같은데요. 아마 2월이나 3월 정도가 지나면 물량이 다 소각이 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임대 가격도 상향이 되고 매매 가격, 임대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상향이 된다는 거는 매매 가격이 상향될 확률이 좀 높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좀 좋은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억으로 두 번째 좋은 소식 상향이 되는 거 안내를 해드렸고 세 번째가 세종도 물론 공급 확대를 위해서 조치원 일부에도 분양을 하고 부강 쪽에도 아파트 부지 찾는 분들도 많고 부강도 해요. 조치원도 해요 하면서 요즘에 세종시 예정지역 외곽 지역으로도 지금 건설사들이 부지 매입하러 많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물론 공급 확대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공급을 확대를 해야 수요가 그만큼 수요자들의 폭이 좀 넓어지다 보면 어쨌든 가격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좀 있기는 한데요. 공급 확대를 지금 사전 청약을 3기 신도시를 받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요 더 많은 물량으로 사전 청약을 계획을 잡고 있고 본 입주를 24년도에 웬만하면 입주 계획을 잡을 수 있게 본 청약을 하고 24년도에 입주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중에 발표한 공급 확대가 조금 이슈가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조금 상반기에는 이게 정말로 많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청년 우대 청약 통장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요즘에는 앞에 항상 공공이 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를 시키는데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몇 년간 임대가 진행이 된 다음에 분양 전환이라는 걸 해서 내가 몇 년간 거주를 하게 되면 그걸 아파트로 내 아파트로 분양을 받는다. 이런 공공임대 아파트가 세종에서 지방에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세종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됐던 게 초반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은 순차적으로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청년 우대형으로도 나온 것들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용산지구에 그런 아파트가 있어서 청년 우대형이 있네? 그러면 제가 모델하우스에 가서 한번 봤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기본 베이스만 있으면 중도금 대출도 해주고 잔금 대출에도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다주택자 취등록세 중과해서 한 20살 이상이 되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공공청년 우대 저축이라든가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서 그런데 청약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를 깜보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굉장히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 기간이 원래는 이제 올해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23년까지 연장이 되고요. 소득 기준도요. 3천만 원에서 연 3,600만
200만 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의 하고 우대금리가 1.5%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늘어났다는 게 네 번째 소식이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이 부과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된 것도 조금 이렇게 내용도 좀 읽어보고, 주택임대신고제가 이제 지금 시운행 중이고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임대차 계약해드렸던 것들 신고도 해드려보고, 신고하는데 절차가 어떤가, 어려운가, 쉬운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임대신고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너무 괴리적인 부분이 임대신고하는 절차를 또 따로 밟아야 되고, 이거를 이제 전입신고나 이제 확정일자가 거의 임대 같은 경우는 내가 입주를 하고 잔금을 치르고서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임대 계약을 했다가 30일 이내 입주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행이 안 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또 해지 신청을 해야 되는 진짜 인력이 좀 낭비가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반 자료를 잡는다니까 굉장히 좋은데, 30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시점, 매 전입신고로도 충분히 자료가 분명히 가늠할 텐데 이걸 왜 다시 또 굳이 신고제를 도입을 해서 신고를 시켜서 인력이 좀 추가가 돼야 되는지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실거래 신고하는 것처럼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스캔도 떠서 올려야 되고 대행자도 신분증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대차 계약하는 것들 여러 건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건들을 여러 건들을 제가 신고를 좀 해드려서 이거 못하겠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임대인들이 혹시 불이익 당하지 말고 임차인들이 불이익 당하지 말라고 해드렸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월 31일까지가 그냥 연장된 거고요.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이 새로 쓰신 거에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은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굳이 전세도 놓고 임대도 놓고 해서 이거 신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과태료 내시지 마시고 6월 1일 이후에 계약이 되는 건 한 해 한해서는 무조건 과태료 낼 수 있으니까 임대차 신고제를 꼭 도입을 하셔서 이걸 꼭 활용하셔야 된다고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저는 항상 연말 되면 이런 달라지는 법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이거에 좀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더 많았던 거고 확대되는 부분은 별로 많지는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첫 번째가 DSR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실행이 된다는 거와 1세대 2주택이 12억으로 비과세 기간이 비과세 되는 금액의 기준 가격이 12억으로 상향이 되는 거. 세 번째가 공급 확대죠. 3기 신도시라든가 각종 지역 주변에 일대에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세종도 확대된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가입 기간이 연장이 됐고 소득 기준도 3,000에서 3,600으로 늘어났고 우대금리도 1.5% 해준다. 이런 내용과 마지막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신 분들이 누누이 신경 쓰고 고민하셔야 될 거, 임대차 신고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이것들에서 오늘은 5가지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변화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차적으로 하나씩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날 이렇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있는 거 잘 활용하셔서 재산상의 피해를 안 보시도록 신경을 쓰시고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종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